7장 조건제어문 얘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제어문. 자,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인 부품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출력하는 거,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변수에 있는 내용을 또 새롭게 계산을 하게끔 좀 기본 준비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어. 자, 그리고 기본 준비가 되고 나서 우리는 연산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죠. 연산자. 그래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이 연산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산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연산자였어. 자, 연산자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변수 계속 변수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였죠. 변수의 자료형이라는 걸 살펴봤어.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할 내용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정수냐 실수냐, 주로 이 두 가지였죠. 정수 또는 실수.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자료형을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로 내용물의 종류, 내용물이 정수냐 실수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해봤고, 그리고 담을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정수일 때는 뭐 캐릭터, 숏, 인트, 롱 이런 것들을 있었고, 실수일 때는 플롯, 더블, 롱 더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수의 캐릭터는 문자형 자료형으로도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이제 또 자료형 다음에 이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어.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될 때 정수와 실수가 메모리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예전 컴퓨터 과학자분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컴퓨터를 만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었어. 자, 그 다음 이제 형변환 얘기 또 살펴봤었고, 형변환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래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는 C 언어에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변환되는 자동 형변환과, 그 다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형변환하는 강제적 형변환,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 비트 연산자라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었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출력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서 이제 이 부품들을 조합을 할 거야. 조건 제어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짓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제 조건문으로 우리는 if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if문. 그래서 if문이 크게는 이제 두 종류,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는데, 그냥 if 단독으로 있을 때, if 뒤에 이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그러면 if 아래에 있는 A라는 문장이 실행이 되게끔 하는, 참일 때만 실행이 돼. 그러니까 이 A라는 문장은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if 하나만 쓸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우리는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행동을 좀 분리해 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if 여기가 참이면 A라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B라는 문장을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참이면 이곳에 실행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거짓이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else 쪽으로 와서 else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if else가 또는 if 안에서 또 if else라는 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if else의 좀 더 확장된 형태가 될 거고, 자, 이 마지막으로 얘가 두 가지가 아니라
선택해야 될 게 3가지, 4가지, 5가지 엄청 종류가 많아졌을 때 우리는 이제 else 뒤에 if를 붙여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if 이곳이 참이면 A라는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참은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다른 조건, if 또 다른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면 B라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끔 B. 또 else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if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C라는 문장을 그렇지 않고 끝이면 이제 D라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끔. 그래서 지금은 한 4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else if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여러 가지들을 표현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시간으로 이 if에서 첫 번째 형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우리는 많은 이제 기본적인 부품들, 기본 자료형이라든지 이런 연산자들을 살펴보면서 한 줄 한 줄 모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적은 문장 하나하나들이 다 실행이 돼 나가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한 줄 빠짐없이 다 진행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조건문이라는 걸 이제 배워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할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조건 제어문이 누구? if라는 문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if. 자, 그러면 아래 예제는 먼저 뒤에 걸 연속해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면 여기서는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사칙 연산을 모두 진행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밑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수 받으면 그 수에 대해서 모든 계산들을 한번 실행을 해서 여기서 예제를 먼저 한번 보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if문을 이용해서 내가 두 수를 바꿔서 원하는 연산을 지정을 하면 그 연산만 지정하게끔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정수 받고 계산 결과 저장할 N3는 나중에 나누기 계산할 때 실수 값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누기 할 때 N1을 더블로 강제적 형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블이 됐으니까 N2도 더블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겠죠.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서 N3에는 실수값이 표현이 됐을 거예요. 실수값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걸 소수점 한 자리로 한번 출력을 해서 이렇게 10 나누기 20은 0.5 이런 형태로도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문장을 이제 우리는 if라는 문장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if라는 문장은 이렇게 쓸 수 있대. if 하고서 괄호 속에 조건식을 지정을 해주면 뭐 이런 게 되겠죠. 내가 입력받은 A라는 변수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이제 비교를 하게끔. 그러면 A가 10이었으면 A는 0보다 작지 않으니까 거짓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10이라면 0보다 작으니까 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잡아주면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if 아래에 있는 이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 넘어가는 거고 거짓이면 실행문 실행 안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실행문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적어도 되는데 보통 if 같은 문장이 나오면 이 if 안에 포함됐다라는 의미로 한 4칸 정도의 이 들여쓰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법적인 사항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독성 나중에 코드가 더 복잡해지고 if 안에 if가 들어오고 할 때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쓰기에 신경을 써주면 좋아요. 자, 근데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문장이면 중괄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통 우리가 if 같은 이제 코드 블럭이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if 적고 중괄호 하고서 엔터를 치면
자동 생성해서 뒤에 중괄호가 생성이 돼요. 그럼 엔터를 치고 한 줄 내리고 그리고서 위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문장을 입력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중괄호 속에 있는 실행문 1과 실행문 2는 이 조건식이 참이면 들어와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야.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 두 문장 다 실행을 안 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if문의 기본적인 모양을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앞에 있던 예제를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볼 거예요. 정수 두 개를 입력을 받고 자, 한 줄 먼저 첫 줄에 정수 두 개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N1과 N2에. 자, 그다음 두 번째 줄에 %C 해서 여기 한 칸 띄워줬죠. 왜? 앞에 정수를 먼저 입력을 받았으니까 문자를 받을 때 우리가 한 칸 띄어 쓴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표준 입출력 부분을 다룰 때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됐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OP의 문자 한자를 입력을 받을 거야. 이 문자에는 누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중에 하나를 입력을 받게끔. 자, 그래서 printf로 누구 그 다음에 뭐 10과 20 그리고 더하기를 받았다면 10 더하기 20은 이라고 질문을 던져줄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서 계산된 결과를 우리가 더하기를 넣었다면 더하기 한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해주고 빼기를 넣었으면은 빼기 한 결과를 출력해주고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해서 실수값으로 출력되게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출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 20 더하기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OP가 누구? 더하기야 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참이면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을 해서 30이라는 결과까지 출력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다음 if 조사를 하는데 OP가 마이너스냐 빼기랑 같냐라고 물었는데 아니죠. 더하기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실행 안 하고 다음 넘어가겠죠. 또 곱하기냐 아니야. 다음 넘어가겠죠. 다음에 나누기야 아니야. 여기 실행 안 하고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실행을 하고 끝나게끔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이번에는 10 더하기 10, 20 받고 곱하기를 입력을 받았다면 곱하기 기호를 받았다면 여기서 먼저 더하기야 아니 거짓이니까 넘어오겠죠. 또 if 빼기야 아니 넘어가겠죠. 또 이번에 OP가 곱하기야 하니까 곱하기 맞네.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실행을 하고 다음 가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if문의 조건적 실행이라는 이와 같은 형태로 if 하나만 따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 하나의 정수를 입력을 받으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문장을 출력을 해보게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if라는 문장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연습을 해보는 거야. if else는 좀 더 뒤에 가서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 자, 입력 정수 입력하고서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았어요. 자, 여기 정수 입력이라고 먼저 출력이 됐겠네요. 정수 입력. 그러면 이제 정수 하나 받아서 10을 받았다면 처음에 10을 받으면 바로 여기에 와서 넘버는 0보다 크다. 10은 0보다 크다. 참이네. 여기 들어와서 0보다 크다라고 출력이 되겠죠. 다음 여기 오니까 0보다 작다 아니니까 넘어가고 0이냐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0보다 크다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다 맞네. 여기 와서 0보다 작다 출력을 하고 다음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라는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봤었어요. 자, 이걸 먼저 한번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고 들여쓰기도 신경을 쓰면서 한번 예제문을 동일하게 한번 작성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